여러분, 아침의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정부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데 글로벌 허브 도시 왜 중요한지 알아보고 에어 부산 분리 매각과 경부선 지하와 북항 재개발까지 부산의 중요한 현안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김광회 부산시 경제부시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제부장 김광현입니다. 예, 자 먼저 글로벌 허브 도시 이게 어떤 건지 개념을 좀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자는 건데 이제 부산 전역을 획기적인 규제 개혁이나 특례 지원과 함께 이제 국제적인 경제, 산업, 교육, 관광의 거점 도시로 조성을 해서 네. 부산을 남부권의 혁신 거점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부산을 싱가포르나 홍콩, 두바이 그런 유명한 도시들과 같이 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또 세계인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또 매력적인 국제 관광 도시, 국제 교육 도시로 만들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 특별법이 이제 25일에 발의됐다 하던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우선 이제 이런 특례를 위해서 외국 기업이 투자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인세나 이 소득세 감면 조항도 있어야 되고 또 외국 근로자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이 국제적 수준의 주거, 교육, 여가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걸 이런 것들을 법제화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산이 잘할 수 있는 물류나 금융 등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특구를 조성해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부산에서 전도 유망한 그런 신산업이 부산에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 정부의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법에 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의 목표는 뭘로 잡고 있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남부권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네. 하나의 거점 도시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수도권 일극주의로 가서 더 이상 애도 안 낳고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지금은 굉장히 발전하고 있지만 앞으로 2, 3년, 10년 뒤에도 국가가 지속 발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하나의 성장축을 만들어 줌으로써 국가의 성장을 도와돕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국제적으로 사람과 돈과 기업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비즈니스 자유도시를 부산 지역에 만들게 되면 이게 국가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획기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산에 오는 외국 투자 기관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기업이 어느 도시에 투자를 할 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뭔가라는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네. 우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움직일 때 이 관세나 법인세 같은 이 조세나 부담금 예. 여기 가면 이제 뭐 세금을 몇 프로 내는지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이제 이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근로자들이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또 근로자들 스스로가 뭐 대학원을 간다든지 또 더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 대학원, 대학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지 이런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자유롭게 와서 근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출입국 제도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정주 여건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교육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법안 통과가 이제 중요할 텐데요. 이게 좀 언제 통과되는 걸 목표로 하고 계시고 또 그 일정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 여야 18분 전원이 특별 법안에 이름을
올려서 지역 정치권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이를 토대로 이제 국회와 중앙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또 이 특별법이 통과되려면 다른 지자체의 협조하고 지지도 중요하다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법안을 하다 보면 이제 지역 이기주의로 이걸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편견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나 이제 과거에 보면 제주 특별자치도도 했고요, 세종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강원 특별자치도, 전북 특별자치도 이런 것들을 해서 추진한 전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해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남북권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고 또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 반대가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부산에만 왜 그런 큰 특혜를 주려고 하느냐, 또 우리는 왜 안 주느냐, 뭐 이런 여론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을 해결을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국가가 제2성장이 되겠느냐라는 거고 또 지금 시기가 우리나라를 좀 개방형으로 이제 바꿔 나가야 됩니다. 국력도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데 개방형 국도 체계를 가기 위해서 먼저 선도 지역이 필요한데 부산에서 먼저 이제 개방형 국도 체계를 한번 가져가 보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파일을 키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부산에만 혜택을 준다기보다는 부산이 먼저 앞장서서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먼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속 발전 가능한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거고 또 부산과 서울을 성작적으로 두 개를 만들므로써 이 비수도권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체에 활력을 넣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 발전에 어떤 전략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시장님 저는 아줌에는 단순해가지고 질문이 하나 갑자기 생겼는데 이 외국 투자기관이나 이런 걸 부산에 유치하는데 혜택을 뭐 세금 다 깎아주고 그 사람도 정주할 수 있도록 뭐 만들어주고 이러면 손해만 보는 거 아이가 무슨 이득이 있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거기 기업이 오면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생기고 하니까 좋은 일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가 홍콩이 중국에 편입될 때 홍콩에 있는 이 동부아시아의 이제 그 중추 관리 기능들이 많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뭐 90% 정도가 싱가포르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으로 좀 올 것 같았는데 거의 5% 정도도 일본으로 분산이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전혀 이걸 흡수해내지 못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아의 중심 국가로서 이런 중추 관리 기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내적 여건을 못 갖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을 우리 부산에 갖추는 것이 국가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기능이 이제 수도권 쪽은 너무 과밀화돼 있어서 좀 문제가 있고 제일 가능성이 큰 곳이 현실성이 있는 곳이 부산 지역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그런 규제 완화를 수도권에 했을 때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방금 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노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수도권에서 그런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예. 자 다음은 이제 에어부산 분리 매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필요성 한번 짚어주시지요. 예, 에어부산을 뭐 분리매각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만든 에어부산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에어부산은 우리 시가 출자를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지역 기업들이 공동 출자를 한 우리나라 역사상 전국 유일의 지역 항공사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 얼마나 효도를 했냐면 김해공항이 연 항공력이 연 10%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걸 에어부산에 이끌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김해공항의 이 점유율의 35% 3분의 1을 에어부산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부산의 항공 시장이 성장을 한 것인데 정부가 이제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을 통합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그때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제 에어부산이나 진에어, 에어서울 등은
지방 거점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또 이걸 통합을 한다면 지역에 본사를 둔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4년 전에. 네. 이렇게 해놓고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이제 진에어 중심으로 통합하면서 본사를 인천에 두겠다, 네. 수도권에 두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지역 본사를 둔 에어 부산을 여전히 지역에 본사를 두게 하고 지키겠다라는 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에어부산 분리 매각을 위해서 또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요? 지난해 10월에 이제 에어부산의 우리 지역 주주 그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본사를 옮겨갈 것 같으면 우리가 인수하겠다, 분리매각해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지난해 12월에 우리 시가 산업은행에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공식 요청을 했고요. 이제 산업은행에서는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통합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된 후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지금 갖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산업은행 등 관계 기관과 에어부산 분리매각 추진에 대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예, 우리 부산 시민의 힘으로 만든 에어 부산 요 지키는데 또 시민들의 관심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뭐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도 있고 200억 넘게 들어갔고 네. 또 이제 우리 지역 기업들이 돈을 모아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자체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시아나와 공동 투자를 해서 아시아나의 자회사로 물론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항공 운행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해서 왔기 때문에 이건 우리 시민의 자산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에어부산은 부산 시민 거다. 네.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죽 서서 누구 준다는 말처럼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부산 시민들의 관심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남은 절차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이제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직은 아시아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네. 이걸 매각 여부는 뭐 아시아나가 결정을 해서 아시아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인수를 한다면 이제 대한항공이 인수하게 되면 대한항공이 또 매각 결정을 또 해야 되고 네. 또 산업은행이 아시아나의 채권은행이기 때문에 또 산업은행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대한항공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산업은행하고 얘기를 해야 네.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인수하고 나면 또 대한항공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이 결정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어쨌든 기업 결합에 대한 해외 심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승인이 순조롭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럼 승인이 된다는 얘기는 통합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통합 과정에서 매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합이 마무리되면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떤 절차로 할 건지 그다음에 우리가 최초에 요구한 대로 그냥 본사를 그냥 두는 게 더 좋을지 또 통합 이제 그 LCC 그러니까 진에어라든지 네. 서울에어라든지 이런 걸 통합을 한다면 그걸 본사를 부산에 두자고 우리가 처음에 주장했는데 네네. 그건 또 검토 가능한지 이런 부분까지 네. 해서 앞으로 이제 어쨌든 이런 걸 터놓고 이해 당사자들하고 의논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산업은행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당사자인 아시아나와 또 실질적으로 앞으로 운영할 대한항공과도 협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숙제가 많이 남아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다음은 경부선 지하화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아이고 도대체 언제 하노 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동안 뭐 얘기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지자체 제안을 받아서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곳을 올해 말까지 선도 사업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다는데 어떤 곳이 후보에 올랐습니까?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경부철도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노선도 맞지 않고 또 효율화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지하를 하면 지금 철도로 인해서 4분 오열돼 있는 우리 도심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우리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시뿐만 아니라 서울도 그런 문제가 있고 대전도 그런 문제가 있고 인천도 대구도 광주도 다 그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그럼 전국적으로 이걸 검토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용역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좀 바로 할 수 있는 곳을 선도 지역으로 먼저 하고 진행을 하자라는 거였고요. 이 도시들이 다 9개의 지자체가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선도 사업에 선정되면 먼저 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고 선도 사업이 선정되지 않더라도 다 기본 계획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선 선도 사업에 올해 9월에 선도 사업에 선정돼서 우리가 먼저 시작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선 이제 화명에서 부산 진역까지 이 구간을 옮겨서 지음으로 해서 이걸 이제 사용하는 구간이 있고 또 부산역 구간은 어디로 옮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인공 지발을 만들어서 그 상부를 리브고슈처럼 상부를 활용하는 방식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9월까지 결정을 할 텐데 이를 위해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우리 지역 사업이 먼저 추진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교통 분야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된 방침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는 다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통 격차를 더 벌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의 목소리를 나누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교통 분야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에서 했던 건 이제 그 수도권에 GTX를 함으로 해서 이제 수도권 특히 경기도 일원의 분들의 서울 출퇴근을 좀 도와주겠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수도권을 효율화하는 것이니만큼 수도권으로 또 인구를 밀집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선거 당시에 그 부울경 지역에도 GTX처럼 뭐 이제 부울경 GTX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이 때문에 이제 BUTX라고 해서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계획을 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걸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 연말에 와서도 엑스포 유치가 무산됐지만 BUTX 같은 이제 간선 교통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경기도 일원의 GTX는 뭐 GTX라고 부르고 지역의 광역급행철도는 XTX라고 부르는데 이걸 계획을 하고 있는 데는 지금 부울경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제 수소 급행 열차를 도입하기 위해서 민간 제안을 받았고 정부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이미 요청을 해서 작년 11월부터 민자 적격성이 진행 중이라서 GTX하고 좀 같이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BUTX를 앞으로 울산까지 가고 또 마산 창원까지 가고 또 양산까지 가고 하는 걸로 확대하는 계획을 2022년부터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이 나오면 이 부분을 이제 정부의 5차 철도망 계획에 우리가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철도는 부전 마산 복선 철도를 활용하고 또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도 활용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수도권의 GTX와 아울러서 이제 부울경 지역의 BUTX도 같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북한 재개발 지금 한창인데 지금 요즘 부동산 시장 너무 어렵고 하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좀 늦어지고 우리나라는 또 금리를 안 올렸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시기가 이제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강 재개발 늦춘다 또 뭐 투자를 늦춘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고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분야들을 적극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극 발굴해서 더욱더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핵심 과제가 이제 랜드마크 부지 개발인데 이거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랜드마크 부지에 대해서는 한번 유찰이 돼서 다시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여기에는 이제 지금 저번에 한 개 기업만 들어와서 유찰이 됐는데 이제 북초의 기업 이상이 지금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 기업이 들어올 거로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생각했던 건 이제 영상 IP 또 이제 글로벌 전시장, 공연장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제 해양 문화지구의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약간 좀 시들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혜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었습니다. 예, 자갈치 아줌매 18,342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유기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